네,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뭐 같은 한 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경기가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유는 당연히 부동산의 신축, 특히 이제 새롭게 조성하는 택지 조성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건설 사업들이 토목공사가 대부분 이제 공공사업 외에 주택에 관련된 주택 경기가 실제적으로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건설 경기도 그만큼 안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올 상반기 통계는 이제 내년까지 이제 또 연결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좀 어떤 그 경기 그래프가 조금 변동된 거는 아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동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건설과 부동산을 딱 나누어서 봤을 때 2021년도 4월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95.8%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4월에 수치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 수치 대비 95.8%가 올랐다라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 경기가 현재 뭐 회복세라든가 아니면 상승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95.8%가 증가됐다는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특히 이제 건설 수주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 물량이 73.5% 증가, 공공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라든가 현재 도심 복합 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주 물량도 늘어날 수 있죠. 거의 민간도 103.2%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 참여 방식, 특히 이제 교통노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통노선이 이제 구간별로 해서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알고 있는 현재 사회 기본,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 SOC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어떤 기반 시설 조성에 관련된 또 어떤 사업자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도 좀 늘어났다 보셔야 되고요. 2021년도 4월 건설 기성 전년 동월 대비 4.5%가 증가됐다. 기성이 현재 동월 대비 4.5%가 증가됐다는 부분이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했던 부분이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현재 한 4, 5년 정도의 통계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은 전국 토지 가격이 2021년도 누적 1%포인트가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거래량도 증가가 됐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전국 아파트, 지난달이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대로 집계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0%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4월부터 5월까지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률이 5월 달 한 달만 봤을 때 전월 대비 전월에 오른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월 달에 현재 거의 전월 대비했을 때 오르지 않은 폭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준점이 5월 달 한 달을 기준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은 그 전월과 비교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할 뿐이고요. 5월 24,000호 정도가 24,000가구 정도가 분양을 했고 85제곱미터 이상 평형의 청약 통장 집중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25.7평에 현재 분양 면적이 33평형 주택이겠죠. 항상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4월 달에는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3.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미분양 물량들이 수도권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현재 주택의 가격 상승란을 더불어서 타면서 미분양 물량들이 급격하게 소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3.5%가 증가가 돼서 22개월 만에 첫 증가가 됐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통계에 잡힌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는 약간 오류가 있다라는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건설 수주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건설 수주의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한번 도표로 보게 되면 2021년도 4월 달 기준으로 지지난달이죠. 지지난달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48.5%가 감소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 그만큼 계속 현재 실제적으로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또 보유 기간, 또 현재 거주 기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나와야 될 물건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 48.5%가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현재 조그만 주택, 큰 주택 할 거 없이 모든 주택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급이 차단이 되고 거기에 전세 물량이 잠기고 또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걸 타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물량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0%.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예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현재 물건도 현재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1, 2, 3, 4월 봤을 때 전부 다 마이너스죠.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020년도 비교했을 때 봤을 때도 조금 물량 공급들이 그나마 있었던 것들 과거에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공급됐던 물량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새로운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물량이 58.6%, 재개발이 6.6%, 총 48.5% 정도가 감소가 됐고 1월부터 4월까지는 현재 마이너스 12.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향후에 2, 3년, 길게는 3, 4년 후에는 입주할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된다,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현재 실제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다 그러겠지만 2021년도 4월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45.9%가 증가됐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과 동월과 비교했을 뿐이지 이 물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물량이 아닙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45.9%가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비주거용 물량들이 월등히 높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주거용 물량들은 실제로 거기서 그 수치가 굉장히 그 같은 수치로 거의 큰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월간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2021년도에 전년도 4월 달에 떨어졌던 부분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상으로 높아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시장. LH 사태 때문에 토지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또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4월 누적 토지 가격 상승폭이 1%가 초과가 됐고요. 4월 달에 전국 토지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40.8%가 증가가 됐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전국의 월간 토지 가격 변동률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2021년도 수치가 가장 높게 형성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LH 사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더욱더 촉발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토지를 사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LH 투기 사태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토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전국 월간 토지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을 현재 변동률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4%가 기록이 됐다. 전국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4%. 그럼 0.54%는 수도권이고 서울 지역은 몇 프로냐? 서울 지역은 현재 2.4% 정도 됩니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권이 현재 1.9%대고요. 이거를 이제 수도권, 인천, 경기고 같이 이제 묶어서 통계를 내게 되면 0.54%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에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가장 적은 4만 5천 가구다. 거래량은 줄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재 형태가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어쩌다 한번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로 최고가 갱신 이런 형태로 비싸게 내놔도 팔리는 현재 시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가격이 현재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제시를 해도 그 가격에 매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계속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 월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떨어진 거죠. 작년 10월 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지방시장이 이제 한계점이죠. 지방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기존의 가격을 조금 더 이제 그 주변 시세와 맞추기 위해서 조정 기간에 들어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 지방 쪽이 아무래도 매매 거래량과 연결된 부분을 봤을 때 매매 거래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지역적인 여건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조정 국면으로 간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의 그래프와는 좀 다르죠. 수도권 지역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행태를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분양은 이제 올 24,000 가구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 평형에 집중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월간 분양 물량을 보시더라도 현재 21년도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분양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2021년도 현재 약간 형광색 그래프로 나타나는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13,000 가구 정도가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이제 또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올 하반기에도 이제 분양 물량이 그만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지방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진된 만큼 소진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고무적인데요. 실제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너도 나도 집을 사고자 하는 어떤 수요가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실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 지역이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소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현재 대형, 중대형, 우리가 집중되는 85제곱미터 현재 그 중형 평수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부 지역은 이제 소형과 대형들이 그만큼 또 강세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래프나 현재 통계를 봤을 때는 뭐 통계에 오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을 충분히 공급에서도 비춰지는 부분이라든가 건설 수주라든가 인허가 분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더욱더 가격 상승 여력을 부추기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통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